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혈관이 울퉁불퉁해져요. 이거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요즘 이런 질문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고 가끔 쥐가 나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곤 하죠. 그런데 단순히 피로 때문일까요? 다리 핏줄이 도드라지고 혈관이 굵게 튀어나오고 종아리가 욱신거리거나 밤마다 쥐가 나는 증상. 이건 하지정맥류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피부 변색, 혈전, 궤양까지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라는 점이 더 중요하죠. 혹시 다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생겼다면 그게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고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관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닙니다. 이건 혈관에 실제로 이상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다리에는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혈액이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비만, 운동 부족 등이 겹치면 이 판막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판막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력에 의해 다리 쪽에 몰린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맥이 점점 늘어나고 혈관이 겉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처음엔 별로 티가 안 나고 단순히 다리가 조금 피곤하거나 무거운 느낌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점 혈관이 보이기 시작하고 종아리나 발목 주변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드러나면서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형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다리의 통증, 붓기, 가려움증, 피부색 변화까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겨 폐까지 흘러들어가는 폐색전증 같은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 탄력도 떨어져 있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더 빨리, 더 쉽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자꾸 무겁다, 쥐가 잘 난다, 핏줄이 튀어나온다. 이런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다리가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방치하면 절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초기에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이후에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젊은 사람보다 중장년층, 특히 시니어에게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꽤 분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혈관의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탄해서 혈액을 위로 잘 밀어주고 판막도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쉽게 아래로 고이고 정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교사, 판매직, 요리사처럼 하루 종일 다리로 버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정맥이 무리하게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정맥류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고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다리에 고여서 정맥류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운동 부족, 체중 증가, 심지어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
하지 정맥류가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활동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변화가 정맥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도 하지 정맥류에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혈관벽이 더 약해지고 정맥이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복압이 높아졌던 시기에 영향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니 당연히 생기는 거야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지 정맥류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통증, 부기, 피부 질환, 염증, 심지어는 궤양으로까지 심각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다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종아리에 실핏줄이 보이거나 붓기가 자주 생긴다면 이건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단순히 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감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었던 날 다리가 유난히 묵직하고 저린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맥에 혈액이 고여 있다는 뜻일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은 다리의 붓기입니다. 발목이나 종아리 주변이 자주 붓는다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다리 쪽에 고여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붓기는 특히 저녁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쯤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하지 정맥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다리 피부에 푸르스름하거나 자주색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얇게 퍼져 있다면 이건 모세혈관 확장이라는 현상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 정맥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고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한 다리에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림이 자주 생기는 분들 혹은 이유 없이 다리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분들도 정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피부에 머무르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피부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진행되면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밤에 다리가 쥐 나는 경험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자는 도중 다리가 욱신거려서 깨는 경우도 많죠. 이쯤 되면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덜 분내하고 안심하셨다가 어느 순간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온 걸 보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 다리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에 대해 확실한 사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지 정맥류의 대표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가 지나면 점점 무거워지는 다리. 2.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붓기. 3. 실핏줄이 비치거나 울퉁불퉁한 혈관. 4. 다리의 저림, 통증, 쥐 내림. 5. 피부 가려움증이나 색깔 변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계속 악화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초기부터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정맥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리를 오랫동안 아래로 늘어뜨려 놓으면 혈액이 밑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다리 정맥에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환경이에요. 가능하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2, 3분만 다리를 풀어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 제자리 걷기만 해도 정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주세요. 중력 방향을 바꿔주면 다리의 고인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압박 스타킹 활용입니다. 이건 이미 하지 정맥류가 진행된 분들뿐 아니라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리 전체를 적절하게 눌러주는 압박은 혈액이 한쪽에 고이지 않게 도와줘요. 단, 너무 꽉 끼는 건 금물이고 전문의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앉아있을 때 다리 꼬는 습관을 없애세요. 다리 꼬기는 혈관을 눌러 혈액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무심코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 분들 많죠. 혈액순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은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 걷기입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 정맥의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유도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데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정맥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 예방에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리 정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지고 정맥이 쉽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그 자체로 정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더 묽어지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변비를 예방하면 복부 압력을 줄여 하지 정맥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지 정맥류를 늦추는 생활 습관 1. 1시간마다 가볍게 움직이기 2. 하루 10분 다리 높이 들기 3. 압박 스타킹 활용 4. 다리 꼬지 않기 5. 매일 30분 이상 걷기 6. 체중 조절 7. 수분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이걸 전부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꾸준히 해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지 정맥류는 대부분 초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다리가 좀 붓고 피곤할 때만 불편한 증상이라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곤 하죠. 하지만 무심코 넘겼다간 생각보다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늦추면 안 되는지를요. 첫 번째, 다리에 두꺼운 핏줄이 비치거나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때입니다. 단순히 정맥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 위로 튀어나온 핏줄이 만져질 정도면 이미 정맥벽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단순 생활 습관만으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고 일어나도 다리 붓기가 그대로일 때입니다. 보통 피곤해서 생긴 붓기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무릎 아래가 무겁고 붓기가 그대로라면 혈액이나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종아리, 무릎 뒤쪽이 찌릿하거나 아프면서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정맥류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혈류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피부색이 변하거나 피부염 증상이 생길 때입니다. 다리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붉은 반점, 습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액이 정체되면서 피부에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단순 피부 문제처럼 보여도
정맥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 궤양이 생길 때입니다. 정맥류가 심해지면 피부 재생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계속 덧나거나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나는 증상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 상태까지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치료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쪽 다리가 아닌 한쪽만 계속 붓는 경우입니다. 다리 부종이 대칭적이라면 단순 피로, 순환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더 심각한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병원 꼭 가야 할 하지정맥류 증상들. 1.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핏줄. 2. 자고 일어나도 가라앉지 않는 붓기. 3. 자주 쥐나거나 찌릿한 통증. 4. 다리 피부색 변화, 습진 증상. 5.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 궤양. 6.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붓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혈관외과나 순환기내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라도 꼭 받아보세요. 초기 진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도 쉬워지고 회복도 빠릅니다. 다리가 울퉁불퉁해지고 혈관이 튀어나오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수술입니다.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 레이저 치료 꼭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하죠.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 서서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됐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꽉 끼는 옷, 뜨거운 환경 등은 다리 정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압박 스타킹 착용입니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정맥 순환을 개선해줘서 붓기나 통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의료용 제품은 꼭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착용해야 합니다. 압박 강도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맥이 굵게 부풀어 오르고 다리의 통증, 열감, 피부 변색 같은 염증 증상이 생기고 밤에 쥐가 자주 나고 심하면 피부 궤양이나 혈전 위험까지 있다면 이때는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시술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정맥 접합 제거술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국소 마취로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 시술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한번 생긴 부위 말고 다른 부위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하지정맥류라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 2. 초기는 압박 스타킹,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관리 가능하다. 3. 증상이 심할 경우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 4. 시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증상이 어느 단계인지 알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보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좀 튀어나온 거지 뭐, 보기만 좀 그렇지 아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기시죠.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다리 혈관이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심각한 건강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맥은 우리 몸에서 심장으로 피를 다시 올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특히 다리 쪽 정맥은 중력과 싸우며 피를 끌어올려야 하죠. 그 과정에서 혈관 안의 판막이 망가지거나 혈액이 고이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정체된 피가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초기에는 단지 무거운 느낌, 저림, 피로감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피부색 변화. 발목이나 종아리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변합니다. 2. 피부 궤양.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잘 아물지 않습니다. 3. 혈전 위험. 정체된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이 생기면 폐까지 이동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만성 통증.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열감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런 심각한 합병증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지정맥류는 나이 들수록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맥류가 심해질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원래 다리 피곤하면 좀 붓잖아.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용적인 문제도 맞지만 건강 신호이기도 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병이 아니다. 방치하면 피부 궤양 혈전, 만성 통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니어에게 더 흔하고 위험성도 크다. 미용보다 중요한 건 건강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 자신의 다리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관리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기 싫어서 혹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넘기지만 그 속엔 정말 중요한 건강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혈관은 몸 전체를 순환시키는 생명선입니다. 그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내 몸 어딘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없어도 그대로 두면 혈전, 염증, 만성 부종, 피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생활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당신보다 먼저 이상을 느끼고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주치의처럼과 함께 하나씩 짚어가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요즘 특히 많이 검색하시는 건강 고민, 잇몸병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치과만 가면 괜찮다고 하지만 계속 피가 나고 냄새도 나고 이게 단순한 잇몸 문제인지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문제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